에이.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하늘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자, 천원돌파 에이플레츠 633화 간니발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입니다. 전드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자, 6월 16일에 둠스데이 프린세스 김영리 장편 SF가 전 서점사에 공개되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미처 펀딩에 참여하시지 못했던 분들, 요즘 뭐 대단한 소설도 없는데 뭔 소리야 갑자기? 요것쯤 이 대단한 소설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재밌습니다. 네. 자, 바로 그럼 간니발 4화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그 전에 그 고토가의 긴머리 아저씨가 이제 별 테러를 다 벌리다 잡혔죠. 네네. 근데 이제 혼자 뒤집어 씁니다. 그래서 이제 고토 가문 소유한 산을 막 경찰들이 수색을 하니까 그 백골 시체가 나와요. 그 긴머리 아저씨 이름이 고토 무치오였구만.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가문이랑 그 남자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뒤집어 쓴 거지. 한 것도 많았잖아. 벌써 그 검시관 고문도 했지. 아, 그러게. 그 폰 훔쳐서 뭐 했지. 그러게. 그러네. 차로 덮쳤지. 테러했지. 다 한 게 맞긴 해. 그리고 이 케이스케 일행이 나타나서 요 시체를 발견하고 카노 시체죠. 뭐 합장을 하고 가요. 마치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는 듯. 처음에는 얘네들 뭔가 해코자 할 듯한 분위기 샥 나오더니 합장만 하고 가니까 얘네 늘 몰려다니니까. 거기 덩치 큰 애 걔 거기 나온 애잖아. 그 리키씨 걔 뭐지? 거기 주인공 걔 아니야? 아 그래요? 몰랐네. 아무튼 그런 애들 막 몰고 다니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거의 레슬러드만 모자 쓴 애는. 그래서 그 좀비인 줄 알았어. 약간 그 타격을 못 입는 그런 애인가 싶었어. 아, 그냥 솜주목이었나 보지. 자, 그리고 아가 다이고 같은 경우는 카노 딸 그 스미레 한테 이제 전화로 요 소식을 전하는 거야. 그치. 아버지 시체가 발견되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쿠게 마을 출신의 그 서장 같은 경우는 얘한테 이제 다른 마을 근무를 제안을 해. 이런 일이 벌어졌고 너 습격도 당했으니까. 근데 딸인 마시로가 쿠게 마을에 머무르길 원해서 그냥 놀러 앉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도 소장이 약간 의심스럽긴 하지. 아, 이 새끼 또 딴 데로 보내는구나. 일부러. 그러려고 했는데 안 가네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다시 한가로운 전원 경찰 생활이 시작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마시로도 원래 잘 안 웃는 걸로 나오다가 애가 이제 미소가 많아졌어. 그치.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지내도 되나라는 마음에 그 뜬금없이 그 카노의 마지막 통화 기록 중에 위성 전화번호 있었잖아. 요걸 걸어보시면 안 받는다. 근데 이 전화 내역 가운데 위성 전화가 다른 번호도 있네. 뭐 이런 것만 이제 캐치하고 끝나죠. 그리고 이 마을 전체 이제 불온한 분위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마을 회관 파티가 되게 잦아요. 이거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아니 할 게 없잖아 거기서. 뭐 늦은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아, 집에 TV 봐. 여기 TV도 없어. TV가 왜 없어? 와, 시골 무시하네. 그러게. 일본 시골은 그럴 수도 있어. 스카이래프 같은 거 다 달려 있어. 스카이라이프? 위성 방송 있겠지. 그래. 그런 거 볼 수 있다고. 영화 OTT 다 나와. 그럼 요즘 다 그런 시대야. 그리고 솔직히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이랑 놀고 싶겠지. 어르신이요? 이거 봐봐. 아무튼 그런데 쿠게 마을 자체에 젊은이가 되게 적대.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고토 가문은 꽤 젊은 애들이 많은 편이야. 케이스케랑 몰려다닌 애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말을 꺼내는 순간 이게 그 다이고가 꺼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부상이라는 아저씨 하나 나오는데 이장이잖아 얘가. 이장. 이장이야? 네, 이장이잖아요. 얘가 되게 불편해. 고토 가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마치 이제 척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울려 사는 것 뿐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토가에서 굉장히 큰 임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거의 공장이잖아요. 거의. 임업 산 공장. 자체가 그냥 고토 가문 거라는 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공장에 다들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카노권도 우린 알고 있긴 했는데 모른 척 했다. 그런 어떤 후회와 반성을 딱 보여줘. 막 울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약간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더 좀 가증스러울 때가 있잖아. 사실 모른 척 했을 때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방관자가.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무마하고 마치 그래서 이제 다이고 일가도 이 마을의 일원이 된 것처럼 이게 보이면서 그냥 행복하게 마무리되는 듯 보이나 다이고가 이제 아침부터 이제 아내랑
둘째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무슨 소리야? 왜? 성공했나요? 아니야 못하죠. 아, 뭐 더 설명이 필요해? 막 갑자기 이제 눈이 맞은 거죠. 아침부터 막 기운이 뻗치잖아 젊은데. 근데 이거를 누군가 엿보고 있는 거야. 웃으면서 엿보고 있었지. 근데. 근데 얘가 이제 걔야. 그 고토가의 그 외소증 있죠. 하나 키 작은 아이. 금발. 걔가 막 저기 뛰어가는 게 보여. 그래서 이제 저 새끼구나. 하고 야, 너 이제-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런 거죠. 근데 뭐 걔가 이제 도망가서 이제 얻고 보니까 집 벽에는 이제 붉은 스프레이로 살인자 히토로시라고 이제 낙서까지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빡치지, 그럼. 누군지 봤는데 딱 기다려 이러고 간 거예요. 바로 갔어. 아, 이때 또 그 사부상이 와가지고 누가 이런 낙서를 했지 같이 아. 지우는데 도와드릴게요 막 이러잖아요. 되게 좋은 사람인 척했지. 근데 이때는 근데 그 고토가를 가니까 그 공장을 찾아갔잖아. 이미 그 조그만 녀석은 그 외소증 녀석은 누구한테 맞았어. 케이스케가 이제 혼낸 거 같이 보여. 그렇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넘어가줘라고 얘기하니까 뭐. 다이고 입장에서는 조금 더 화가 나지. 왜 네가 처벌을 하고 끝내달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낙서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얘가 낙서는 내가 안 했다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케이스케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경고를 날립니다. 너무 마을 사람들을 믿지 마.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이스케가 그 빌런들의 수장 같은 여기까지는 존재인데 가끔씩 도와주는 듯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게 아닌 것처럼 계속 보이죠. 이런 효과 때문에 약간 경고인가? 뭐 이런. 정말 경고일까? 아니면은 적을 더 만들어서 우리와의 어떤 그 벽을 조금 낮추려는 전략인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래도 드라마 보면서 나도 재미가 없진 않으리라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무도 중간중간에 맞아요. 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부분이라 저 나름대로는 반전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서 제일 위험한 존재는 고토가몬이고 이 고토가몬이 모든 어떤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식인도 마치 하고 그치. 있다는 음모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위험한 존재로 봤지만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정도의 전개를 상상을 했는데 그 고토가몬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주민들조차도 믿지 못할 존재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는 더 그쪽이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이 사부상이 하는 짓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 카노 스미레 그 죽은 그 전임자의 딸이 그 요양원에 엄마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엄마가 계속 도망쳐 이러잖아. 니게로 하면서 정신이 좀 나갔지. 그러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 같은 것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보이게 암시가 나오면서 이게 교차 편집이 되지. 그래서 1화에 그 나왔던 기둥에 써져 있었던 새겨져 있었던 것도 이 사람이 새긴 게 아닐까? 그렇지.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니게로 얘기를 하는 그 장면과 이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수상해지잖아. 요게 이제 교차가 되고 실제로 이 사부상 이 마을 이장이 이 달곤의 집을 도청을 하고 있어. 뭐 교신하고 있더만 뭐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멀리서 감시도 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모도 공장 거기 갔더니 이 마을 사람들 있고 아니야. 낙서에 사용된 그 빨간 스프레이 그 물감이 몸에 이렇게 또 묻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아가와가 발견하지. 심지어 그 사부상이 이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한 4시간 동안 뭐 울타리를 세우고 있었대나 다이고가. 근데 와가지고 그걸 또 만류를 하잖아. 아 여기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 신뢰 사회야. 믿고 살아야지. 다른 집은 다 있는데요. 그랬더니 이건 원래 있는 거고 뭐 이러는 거. 원래 있었던 건 있는 거고 새로 세우는 건 안 돼.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가 그러니까 다이고가 좀 빡쳐가지고 귀찮네 이라고 한마디 하니까 슬쩍 얘기하는 것도 사부상 얼굴이 싹 달라지잖아. 언덕사이네.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어떻게 딱 알고 오더라? 촉이 있는 거죠. 경찰이니까. 그렇지. 근데 귀찮네. 했더니 그걸 뭐? 하고 들은 거야. 근데 그 앞에서 귀찮네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난 그냥 툭 튀어나온 것 같아. 특성 알았지 약간- 당연히. 약간 그럴 수 있지. 빡치잖아요. 우리 같으면 뭐 이렇게 안 하지. 아씨, 깐네. 뭐 이렇게. 삐처리해야 되고. 아 왜 그러잖아. 그랬더니 아이 그런 느낌이 맞을 것 같잖아.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지. 앞에서 뭐? 저 뭐? 이렇게 나올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들은 거야. 그랬더니 순찰 돌 때 마을 사람들이 눈을 흘기거나 다 외면을 해요. 은따지 은따. 아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하잖아요. 싸우면 안 돼.
자꾸 그런 말을 해요. 그치. 그 이장님한테 그 귀찮네가 뭔가 막 이러면서 문제가 다 보는 사람마다 다. 그 이장님한테 같네 이러면 되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고 귀가를 하니까 유키도 이 얘기를 엄청 들었다는 거죠. 사과할 준비하고 있잖아. 아내는 벌써 이제 사부상한테 사과하러 가겠다. 이러고 이제 막 나갈 채비를 하는데 또 사부상이 찾아오네. 사과 받으러 온 거지. 타이밍이 맞게. 그랬더니 우리 감시하냐고 진짜 이렇게 다이고가 대물을 법하죠. 그랬는데 이때 이제 유키가 이제 사과를 하면서 뭐 말을 한다.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마을 복납제 준비하는 게 나와. 뭐 1년에 한 번은 큰 축제라고. 여기 그냥 마칠이라고 들리던데. 마칠이? 그걸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사부상한테 사과한 것도 다 알고 이제 또 와전된 거잖아. 부부싸움 심하게 때문에 뭐 때렸다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그러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다 퍼지는구나 이걸. 도망쳐. 그렇지. 니게로. 진짜 이 정도면 도망쳐야지. 이거 보면서 딱 생각이 든 게 예전에 그 더욱상군 할 때 민감도 부모님이 민감도한테 들은 얘기죠. 부모님이 뭐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거기 얘기들을 가끔 해주면서 사실 그게 다 공포 영화였거든. 맞아요. 막 자기 마당에 들어와서 뭐 벌써 여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밥 먹는데 와서 같이 밥 먹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저도 예전에 들었던 게 엄마 친구분이 이제 귀농 같은 걸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을에서 뭔가 하는 행사에 참석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을 그래서 그렇지 많이. 김장도 같이 모여서 한대. 근데 그날 이제 아파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수준인데도 기어가가지고 오늘 김장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다. 건방지게 카톡 같은 거 보내면 안 되는 기요? 안 돼요. 가서 꾸벅꾸벅 인사해야 돼. 아무튼 뭐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물론 과장되었고 뭐 실제로 좋은 시골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죠. 네, 일부 그런 게 뭐 조금 장르물에서 그려지는 시골은 다 이렇지 뭐. 그렇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실제 없는 얘기가 아니고 밖에 알려지는 얘기들은 어쨌든 이게 보통 이상급의 이야기들이 알려지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를 평균화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화할 필요는 없고. 자, 이때 그러고 이제 막 마을 사람들 말고 하는 상황에 다이고한테 위성전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 카노아의 마지막 전화는 자신이 아니다. 그리고 만나자. 이렇게 해요. 아주 수상하지. 그리고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안내한 뭐 문자가 와서 어디로 오라고. 되게 어떤 외딴 데 있는 공사를 뭐 중단한 듯한 짓다 만 듯한 그런 건물이에요. 아주 편리한 장소지. 그렇지. 맨날 이런 거 버려진 건물 있지. 여기 막 시체 숨어 있고 막. 요즘에 이제 한 시체도 있고. 건물 좀 올리다가 약간 돈 부족하면은 이 영화 수준해가지고 대충 좀 찍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여기 뭐 사람 죽이고 뭐 그런 영화 있으면 여기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가봤는데 이제 유리벽 사이에 두고 이제 방송으로 계속 얼러와라 이제 안내를 해서 갔더니 어떤 사람 남자가 있잖아요. 이 유리벽으로 이제 마주를 했는데 너 누구냐? 구개 마을에선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얼굴에 그 눈 시야가 좀 이상하잖아. 그리고 발음도 이상했거든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짜고짜 자기 얼굴 껍데기를 까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코가 없고 입술도 좀 날라갔고 눈이 한쪽이 없고 그러니까 뜯어 먹힌 것 같은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쿠게무라에서 나 누군가한테 먹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화가 끝나죠. 뭐 이 끝은 괜찮네. 그리고 오아가면 이제 18년 전 그 먹혔던 그 복납제 상황이 나오는데 누구한테 얼굴을 먹혔다. 그 어린애였을 때 그러고 엄마랑 도망쳤다 이런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도망치고 나서 자기가 알게 된 건데 나는 호적이 없더래. 그리고 그 후계 마을에서 이제 이 호적 없는 사람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닐까? 왜? 먹으려고.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을 얘한테 던져주고 그래서 이번 복납제 때는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라는 경고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케이스케 같은 경우는 어디 되게 어두운 무슨 재단 같은 데가 있어. 의문의 재단인데 여기다 이제 고기를 올리는 게 나오고 이제 후에 여기가 이제 어딘지가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축제 연습 첫날부터 결국 이제 다이고가 지각을 했잖아. 찍혔지. 근데 마을 사람들은 다짜고짜 누구랑 전화했어? 뭐 이런 거부터 묻더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젊은 신관이 하나 있는데 얘 또 무슨 할아버지인가 아버지가 뭐 신관이었다가 최근에 뭐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막 정식으로 물려받은 애야. 약간 케이스케랑 비슷한 위치인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야. 뭐 이렇게 마을을 좀 떠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떠나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 근데 이제 마을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했는데 뭐 카노의 전철을 밟을까 뭐 두렵다. 물론 이제 다이고는 거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복납제의 어떤 전통 같은 거를 들려주는데 그러니까 원래 오래전에는 뭐 다 그랬겠지만 뭐 사람을 바쳤다. 근데 또 물어보자 다이고는. 그냥 죽이기만 했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좀 먹었다는 얘기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고는 귀가한 다음에 집을 다 싹 뒤집어 엎어요. 도청기를 찾겠다고.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이제 문자가 오지. 그리고 또 마을에 간 파티. 파티 참 좋아해. 그리고 화장실을 핑계 대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이제 마을에 몰래 빠져나간 다음에 그 문자로 온 그 가리킨 호텔로 가게 돼. 거기 가봤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이제 뭐 우타다라는 사람이고 얘 원래 카노의 조력자였던 사람이었던 거야. 약간 저널리스트 같은 거였죠. 기자 같은 사람이었죠. 약간이 아니라 그게 맞았지. 그래서 그 얼굴 먹힌 남자가 신용을 해도 좋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연락을 했다. 그래서 부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제 크로니클이라는 오컬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얼먹남이라고 여기 적어놨네요. 얼먹남이 이 마을에 대해서 폭로를 해서 얘가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카노와 공조를 하다가 그 마을의 식인 증거를 찾게 된 거야. 이 마을에는 정말로 호적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날 먹힐 아이가 쿠게 마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보. 그러니까 매년 축제 날마다 이렇게 사람을 먹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 축제 행사의 핵심이다. 그 고토 가문에서는 뭐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시즌 2 가면은 왜 그렇게 먹어야 됐는지가 나옵니까? 네,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없잖아. 이 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먹기 때문에 걸리는 병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치명적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품에서 묘사하는 걸 보면은 사실 도덕적으로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별로 좋지 않다. 신체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나마 넘기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반해서 여기는 이유가 없으면은 이 전통이 되게 무의미해질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계속 미스터리로 남겨두고 있네요. 한편 이제 마을 회관 뭐 그거랑 이제 호텔에서 아까 무라타라는 사람과 이제 얘기하는 그게 이제 병치가 되는데 사부상의 딸 이제까지 안 나왔어. 뭐 카나코라고 하는. 카나코가 마시로 냄새를 엄청 맡아. 마시로를 거의 끼얹고 막 더듬고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 약간 네. 심하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보고 유키가 보고 뭐야? 그랬더니 고마이 나사이 막 마구 사과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이럴 정도가 된 거죠. 그랬더니 뭐 알고 보니까 이 사부상 딸도 예전에 뭐 임신을 했었는데 자기 아이는 분명히 죽지 않았는데 누군가 데려갔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있죠. 사산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분명히 숨쉬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다이고는 호텔에서 거기 초딩도 10명밖에 안 되는 동네에 1년에 한 명씩 사사나가 나온다. 이상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이제 알만하잖아. 그러고 이제 자기 애가 그 사부상 딸이 뭐 애가 어디 살아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막 끌려 나갔는데 맞아요. 심지어 때리기도 했었어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맞은 흔적이 나오지 않았나? 맞은 흔적이 보이는 거야. 등짝도 뭐 살짝 때리기도 했어. 뭐 그 정도는 뭐 살짝 대충 이제 죽었다고 하고 애를 빼돌리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때 우타다 역시 이제 카노의 마지막 통화자는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돌아오니까 이 마을 사람들 되게 무례하잖아. 얘한테 막대하잖아. 술을 뿌려.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 뜨거. 아니 내가 싸돌아다닐 수도 있지. 뭘 통제를 해? 뭐 부모야 뭐야? 아니 그것도 경찰이니까 수사로 다닌다고 하잖아요 또. 근데 뭐 걔네들 얘기로는 막 여기 싸움 벌어졌는데 안 말려 너 뭐 했냐 막 이런 거지 뭐. 아니 그런 것보다는 왜 내 허락도 없이 마구 다녀? 그렇지. 진정한 의미는 그거겠지. 그거예요. 그리고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잖아. 그게 더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화를 내는데 이때까지도 잘 참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유키로부터 그 얘기를 전달을 들어. 그 사부상 딸이 하는 얘기로는 고토긴이 애를 빼돌렸다라는 거지. 이 고토긴이라는 애가 처음에는 그냥 진짜 조연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뭐가 중심 인물. 엄청 중심 인물이에요.
이 시즌 가면은 과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이거 후반에도 나오잖아. 당주였잖아. 그렇지. 네. 좀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는 빌런이었어 거의. 빌런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산파였다는 거잖아. 그렇죠. 요즘 산파라는 말 쓰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그 아까 보니까 그 사부상 딸이 몸에 상처도 있는 걸 보니까 아버지한테 폭행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내가 접근하기보다 네가 해봐라 하고 아내를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 유키가 접근을 하는데 정보를 안 내놓지. 그렇지. 전 몰라요 하고 끊어버리죠 그냥. 그리고 이제 다이고가 그 젊은 신관을 찾아가서 막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고토 가문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이 마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마을의 어떤 전통 같은 거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냥 대지주였고 현재도 뭐 사용자 입장이기도 그치. 하고 그래서 그런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고토긴이 애를 빼돌렸다라는 갈등이 있는 거는 고토긴이 이 마을 유일의 조산사여서 그렇다. 조산사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게 미안해요. 산파라는 말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가지고. 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 뭐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산파법 뭐 산파술이었나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우리 때는 사실 산파가 더 익숙한 단어긴 하죠. 근데 요즘에 뭐 할머니가 애 받는 걸 본 적이 없어.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지. 그 조산사여서 그렇다. 요게 그럼 너무 뻔해지지 않나요 이제? 그렇지 뭐. 자 호적이 없는 아이는 어떻게 생겼다? 사산했다라고 이제 고토긴이 빼돌리면 모른다 이런 거잖아.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1년에 하나씩 만들었구나까지 이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카나코 그 사부상 딸이 그 아버지 피해가지고 몰래 이 주재소로 찾아온다. 이때 다이오를. 사부상이 술 먹고 잠깐 자고 있었어. 그때 몰래 나온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아가와 다이고는 이제 촌장의 딸인 그 카나코랑 면담을 해요. 차 타고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했던 얘기 그대로 해요. 고토긴이 조산사로 아이들을 빼갔다. 그리고 자기는 봤다. 고토긴이 웃으면서 나가는 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새끼 빌런이다. 그런 거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역시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위협을 하고 있지.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카나코가 이제 차에서 나오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달려드는데 이때 이제 아가와가 그 초크 공격으로 순식간에 제압을 해버리지. 걔를. 그냥 유도 기술 아니었나? 뭐 업어치기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렇죠. 초크를 했지. 예. 그랬더니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고토 가문 귀에 들어갔고 이런 상황이구나 그런 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케이스케가 아가와한테 이제 얘기하죠. 사냥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분위기가 묘한데 가기로 하죠. 근데 그냥 얘기만 해. 케이스케가 뭐 너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뭐 죽이거나 뭐 다치게 하지는 않아. 근데 총을 한번 겨누는 게 나오긴 하지. 맞지. 근데 뭐 옆에 있던 사슴 쏜 거다. 못 맨날 맞췄네 그런 식이야. 했는데 애기 사슴 노렸다. 애기가 더 맛있음. 이렇게 해서 그치. 또 암시를 해준단 말이지. 애기가 더 맛있는지는 또 어떻게 알아. 아이씨. 먹어봐야 알지. 자, 그래서 아가와 다이고가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이제 또 딸이 사라졌지. 그래서 부부가 이제 막 놀래가지고 막 찾아보고 할 수 없이 그 마을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찾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뭐 딸이 이제 자기 친구랑 놀고 있었다. 그 약간 플러팅하는 친구 있었어. 니 나비 좋아하나? 아 맞아요. 전에 만났을 때 막 나비 줬죠. 니 가져라. 씨. 어쨌든 걔랑 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때 좀 흥분해가지고 남편을 욕하죠. 아 마을 사람들 이상하면 그냥 우리 셋이서 떠나면 될 걸. 너 이씨 그냥 수사하는 게 좋아서 버티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하기도 하죠. 말마. 말마 죽겠어. 그리고 이제 아가 다이고는 예전에 그 손가락 그 조사 의뢰했던 의사랑 따로 미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과거에 고토긴이 자꾸 웃는 증상을 보여가지고 그 카노순경이라는 진료보러 온 적이 있다. 그게 뭐냐? 그 쿠루병, 그러니까 미치광이 병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시체를 먹으면서 망자를 추모하는 그 파푸아 뉴기니아 포레족에서 발견된 적이 있는 병이다. 근데 이 병에 걸리면 자꾸 막 웃기도 하고 배회도 하고 그러는 병이다. 그 나중에 심지어 금방 죽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뭔가. 오래 못 살지. 이러면. 네. 근데 만약에 오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고토긴처럼 된다. 아니요. 고토긴이 아니지. 고토긴은 그냥 사람이었고. 그 노인? 그 사람이라고 했던 그 2m 넘는 장신의 장발의 노인처럼 된 거지. 그렇지. 뭐 어떻게 본 거야. 고토기는 나중에 걸린 거겠죠. 몇 점 주워 먹다 걸렸겠지. 의사가 또 얘기하지. 옛날에 1951년생 어떤 아이 자료가 있는데 호적이 없는 아이인데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으면 아마 지금쯤이면 한 75세쯤? 게다 그런 얘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편 고토 가문은 복락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죠. 알고 보니까 그 동굴에 매년 제물로 쓰일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애들이 말도 못해.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그냥 가축으로 키우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그 카나코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이도 있죠. 그렇죠, 있죠. 누군데?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튼 있어. 걔 케이스케의 동생인 게 요스케인가? 걔가 아마 돌보는 아이가 왠지 걔일 것 같은데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아 근데 걔가 맞아. 왠지 알아요? 왜요? 뭐 나이로 나오니까. 아, 3살쯤?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뭐 이렇게 아, 태어난 난- 지 얼마 됐다고 아니 하는데. 나는 시즌 2를 봐가지고 그게 좀 섞였구나. 근데 맞아. 맞아. 그렇겠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한편 내가 글을 써도 그렇게 쓸 것 같아. 그렇잖아. 아무 의미는 없는 아이라기보다는 그치. 좀 언급이 됐고 관련 그치. 있고 주요 인물과 연관이 돼 있는 인물인 게 맞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한편 오랜만에 그 카노 형사의 딸 얘기가 나와요. 전화를 해 케이스케한테 나 임신했어. 네 자식이야. 이것들이 피임은 어디다 팔아먹고 맨날 이러는 거야. 아, 둘이 이제 마을 뜰라고 했나 보지. 이 더러운 마을 하고서. 그래도 피임은 할 수 피임은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런겨? 뭐 아무튼 아빠 됐다 케이스케. 하지만 전화를 끊는다 매몰차게. 그렇지. 왜냐면 행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편 아가 다이고는 이제 갑자기 이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야. 떠나자.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여기는 안 좋은 곳인 것 같아 하더니 갑자기 막 짐 싸고 차 밑에서 GPS 떼가지고 버리지. 거기 있는 거 그것도 어떻게 계속 알고. 추적당하고 있었던 거고. 알면서도 그냥 냅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럴 뭐 이제서야 생각이 든 거일 수도 있고.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화를 낸 거야. 아. 이 우리 막 술 먹고 있다가 저희 어디 막 호텔까지 갔다 오고 너무 수상하잖아. 누구 만나러 간 거는 뻔한데 그러네.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화를 낸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다 풀리는 거지. 이제 GPS가 있으니까 알았겠구만. 그리고 산길을 씨. 마구마구 휘돌다가 저기 누구 쫓아온다 내가 제껴볼게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어떤 차가 튀어나오면서 좀 조력을 해줬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그 저널리스트 그 사람 아닐까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 쫓아오던 차가 이제 전복이 되고 이제 마을 밖으로 피신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옛 동료 형사한테 그 가족을 맡기는 거지.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을로 복귀해 본인은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그런데 복귀해서 이제 고토가몬 조사하러 가자마자 그 떡대 이와오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한테 엄청 맞지. 아, 얘 때려도 타격을 안 맞아 얘는. 손방망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급소를 노리는 게 아니면은 타격기로 싸우는 그런 걸 봤거든요. 예. 체급차가 많이 나는. 그래서 막 정말 한 150 나가 막 완전 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런 애인데도 맞으면 멀쩡한 거야. 아, 조그만 애가 때리니까. 아 진짜? 그러다가 몇 대 때리니까 그냥 막 이만큼씩 날아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체급이라니까. 체급을 하긴. 왜 나오겠어 격투기에서. 하긴 무게가 실린 주먹이어야지 오. 타격을 입으니까. 근데 비슷한- 여기는 떡대가 때렸다는데도 타격이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가와가 때렸는데 타격이 없다 이 얘기지. 내가 말을 잘못했네. 맥락을 봐야지. 어차피 개떡같이 말하는 거. 아니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고토가문 떡대 이야오와에게 줘 맞으면서니까 이 사람이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얘가 이제 하는데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 맥락을 보고 이해해 그러다가 이제 몇 대 맞으니까 이제 뭐 떡이 된다. 그거 근데 잡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 마지막에 이제 브라의 씨앗을 선물하지. 니네 가문 사람이 밀고 했다던데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끌려갑니다. 뭐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없는 얘기였다. 그치. 센스. 그리고 의자에 묶여서 이제 다구리 당하죠. 아가와는 이제 그랬는데 뭐 애들이 이제 죽일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갑자기 서장이 들어와. 아 이거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왜 나와 여기서 서장이 왜? 갑툭튀? 어쨌든 서장이 들어와서 살았어 얘는.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경찰의 수뇌부가 와가지고 오. 우리 형사다, 우리 경찰이요, 살려줘, 아마주게 뭐 이러니까 그냥 끌려 나가는데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잖아. 단지 그것만으로 그게 순순히 풀어준다고. 근데 여기서 안에서도 그러지 왜 이렇게 풀어주냐? 경찰이다. 그렇지 건드리면 큰일 난다. 국가 권력이다. 일본과 싸울 수는 없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장은 여전히 자기를 의심하는 이제 아가한테 본서의 그 특별 수사팀을 공개합니다. 날아오게 했더니 무슨 숨겨진 방 목상쯤에 있는 방으로 갔더니 뭐 형사 한 4-5명이 그 사건을 쫓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카노의 어떤 안매장 사건 이후 이 고토 가문이 숨기고 있는 그 여러 가지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애들은 별로 뭐 계속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카네마루라고 하는 애, 이제 갈색 선글라스 입고 약간 하와이 셔츠 비슷한 거 입고 있는 애 있었고, 센도라고 임산부 형사 있었죠. 이외에도 한 2-3명 더 있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같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가와가 이제 자기의 플랜을 얘기하죠. 절대 배신하면 안 될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이와오 그 떡대는 갈 거다. 자기가 이제 불화의 씨앗을 던졌으니까. 그게 뭐냐? 이제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일 것이다. 아이들을 사육하는 곳. 그렇지. 그래서 글로 갈 테니까 거기를 쫓으면 된다. 그러니까 마침 그 조력자 있죠, 그 저널리스트. 걔가 이제 찍어가지고 위치를 전송해줘요 아가와한테. 그래서 이제 이 위치로 가면 된다 하니까 서장이
그래서 이때 여기를 급습하자. 그래서 뭐 스와트 비슷한 뭐 SIT 그런 것도 동원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시토라고 아예 발음을 하더라고요. 시토. 그럼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좀 공격하는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얘네들을 뭐 가자. 근데 얘네를 움직이려면은 확증이 필요한데 그 확실한 정말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얼먹남을 데려가서 뭐 증인을 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근데 오케이 했어 처음에. 근데 얼먹남이 엄마한테 엄마 하더니 안 나간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엄마 과거도 나오지 않나요? 바로 진실편이죠. 예. 그래서 엄마 그 고토 아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미 이름부터 그거네. 엄마 이름이 고토 아이예요. 고토가 사람이었던 거지. 그리고 얘가 누구냐? 케이스케와 요스케의 그 생모였다. 결국은 뭐냐? 그 고토긴이 어느 날 얘 자식들을 뺏고 너 이제 관여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은 거야 얘 엄마가. 그래가지고 재물이 될 애를 빼앗아 가지고 달아났다. 근데 심지어 성공도 못했어 보면은. 성공했잖아. 아니지 잡혔잖아 중간에 고토긴이랑 그 일당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케이스케가 엽총 들고 자기 얼굴을 겨누면서 엄마 안 보내주면 나 죽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딜이 있었던 게 엄마는 절대 비밀을 지킬 거다. 그래서 만약 엄마가 비밀을 안 지키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거다. 그래서 케이스케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엄마를 도주하게 만든 거지. 그렇지. 그리고 고토아이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얼먹남이었던 거잖아. 얘가 이제 당하는 거를 보고 참을 수가 없고 이제 그때까지 여기 다 복면 쓰고 들어가가지고 애들 막 밥 주고 막 이러는 건데 이때 이제 정이 든 것도 있겠죠. 그래서 데리고 이제 튄 거야. 자기랑 피도 안 섞인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지. 사실은 당주였잖아. 고토아이가. 그랬죠. 근데 이걸 다 버리고 이제 자기 안에 어떤 윤리와 양심이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들고 갔다. 근데 그건 이제 아들 장남인 케이스케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되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얼먹남이 출두해서 마을의 비밀이 누설되면 케이스케가 죽을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한편 특별수사팀의 그 센도 그 임산부 형사 걔는 이제 야마시타라고 불리는 형사랑 같이 이제 아가와 가족 은신처로 가서 같이 보호하기로 해요. 이것도 이제 예상 가능한 그런 거였지. 왜 갑자기 외부인이 나타나서 운전을 해줘. 그리고 주소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 주소 있지? 어디다 넣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순간 좀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좀 허술하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가의 그 유키와 아시로가 숨어 있는 호텔까지 이제 안내를 해준 격이 됐죠. 그런 거죠. 거기에 이제 그 동료 형사랑 같이 있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거기 도착하자마자 야마시타가 저는 사실 고토메님 하면서 총을 갑자기 겨눕니다. 그러더니 총소리가 나면서 화면이 전환되죠. 아마 이제 그 도움 줬던 동료 선배 형사가 죽었겠지. 뭐 그럴 수 있겠구만. 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유키랑 마시로가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왜 옆에 있는 애쏠 수도 있지. 샌도. 자 어쨌든 그리고 얼먹남은 이제 출두를 안 하게 돼가지고 시트가 이제 출동하는 일은 없게 됐고, 그치. 뭐 직접 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끌어냈죠. 아가와 그래서 혼자 돌입하는 거고 갇힌 동굴로 가보니까 애들은 없고 기다리는 건 바로 그 사람. 걔가 공격을 하죠. 그막 딱 나오면서 이제 끝나죠. 네. 그리고 이제 쿠키 하나가 있어요. 나 쿠키 못 봤는데. 안 나도 못 봤어요? 봤는데? 뒷부분에 쿠키 나와요. 눈 뜨는 것처럼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서 케이스케가 딱 눈앞에 나와. 그러면서 순경 눈 떠. 너도 먹어. 네가 그렇게 찾던 거잖아 하면서 보니까 뒤에 재단이 있고 막 애들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케이스케 정말 종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느 편인지 알 수 없고 선악도 구분할 수 없고 가문을 위해 뭐 종속된 인물인지 아니면 가문에 반하는 인물인지조차도 애매하게 나왔고 이거 연기한 배우가 아 이름 뭐더라?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무슨 쇼인데? 아, 이 사람이 그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한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의 그 헤어질 결심이 카사마치 쇼. 네, 헤어질 결심이 일본에서 개봉하기 전에 네. 에스콰이어 그 일본판 잡지에 대담하는 게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능력자네. 네, 한국어로 아마 인터뷰를 했겠죠.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 카사마치 쇼가 이제 어느 정도 얼굴도 알려지고 막 이런 사람이긴 한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개그 프로그램인데 이제 독설촌이라고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그맨들 한 7, 8명 모아서 이제 독설 날리는 뭐 계속 그냥 인신 공격하고 막 그래 마을 사람 다 짜고 뭐 이렇게 하는데 화내면 막 잡혀 끌려가서 죽고 하는데 중간중간 이걸 안내하는 사람이 이 카사마치 쇼가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간니발이야 막 왜냐면 희한한 마을에 와가지고 이 마을의 전통에 막 휩싸이고 하는 그 안내 역을 맡고 있으니까. 아, 캐스팅 되게 재미있게 잘했네. 그러네. 아니 근데 그 개그라는 것 자체가 너무 한국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개그를 해서 네. 좀 보다 말긴 했는데 아무튼 뭐 이 간니발 작품도 뭐 또 말하다 보니까 8일 또 소모하고 싶긴 하네.
아니 근데 왜냐면 뒤에가 이제 뭐 너무 많은 비밀들이 막 충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다 봤어요. 그리고 맞아요. 진짜 혼자 볼 때는 왜 좀 이래 했는데 얘기하니까 재밌네 더. 같이 다 그런 거요. 같이 얘기하면 또 재밌어지는 거지 뭐. 한 줄 평이나 합시다. 네. 이거 한 줄 평 해야 돼요? 해야죠. 그렇구나. 우리가 아니야. 다시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 그런가? 근데 해야지. 근데 이건 너무 중간에 끝나서 너무 중간이긴 하다. 시즌 2 하면은 완결이 딱 되는 네, 건데. 한줄 이거는- 평은 그럼 밤까지만 읽으면 되나? 아니 여기까지 하고 그래요. 다음화 예고를 할게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 간니발 시즌 2 하겠지. 라스트 오브 어스 뭐 2 하듯이. 네. 자, 다음화 634화는 둠스데이 프린세스의 작가 김영리 작가님 초대해서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책들 많이 재밌게 읽으셨으면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바로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듣고 구매할 생각이 막 뭐 그래도 되고. 막 생길 수도 스포 있는 다 거지. 막 뿌릴 거야 우리. 뭔 소리야 갑자기? 그런 거는 없을 테니까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겠고 네. 뭐 독설록 인터뷰보단 재밌겠지. 2편이나 했는데. 자 그러면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A보다 봐.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렛.